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냥 소심하게 막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수영 배우님에 대한 일종의 사과 방송을 보내드렸는데요. 착잡합니다. 네, 관계가 제가 워낙 또 좋아하는 분이라 관계가 잘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그건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김수영 배우님 말씀드렸으니까 김수영 배우님 때문에 뵙게 된 정우성 배우님. 김수영 배우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정우성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위인전에 나올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강철비 만드셨던 양우석 감독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이분하고 영화를 찍다 보니까 이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김수영 배우님한테 좀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없냐. 근데 두 배우가 경력도 좀 다르고 연기 스타일도 다른 두 배우가 서로 대담하는 그 장면을 보고 싶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 대담을 보고 나니까 야, 이게 흥미로웠다, 이걸 하길 잘했다 라고 또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예의기도 하고 인터뷰 성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거라는 또 얄팍한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 책이 지난번에 보여드린 악당 7년이 나오고 나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정우성 배우님 처음 뵀거든요. 출판 기념회 와서 사회도 봐주시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뒤풀이를 하는데 아티스트 컴퍼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다 참석하셨어요. 그때 맥주집을 빌려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정우성 배우님 비롯해서 이정재 배우님, 하정우 배우님, 염정호 배우님, 기생충 나왔던 박소담 배우님, 고아라 배우님 이런 분들이 다 참석해갖고 끝까지 계시는 모습을 보고 와, 이 배우들이 김수영 배우를 참 좋아하면서도 존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배우들이 다 참석하다 보니까 매니저분들하고는 초긴장 상태였던 거죠.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할까. 그래갖고 박소담 배우님한테 사인을 요청하러 가는데 매니저분이 제지를 하더라고요. 우리 못 보던 사람이니까. 뭐야 이래가지고 무슨 취객이 와가지고 그러나 이래 제지를 하는데 거기 사장님이 놔두라고. 쟤는 악당 7년 인터뷰한 사람이다. 아까도 공저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을 받은 적이 되어 있었는데, 정우성 배우님한테는 사진 한 장 같이 찍어 주실 수 없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본인이 사진을 그냥 아주 의례적으로 찍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좀 달라고 하더니 일부러 자기 얼굴 앞으로 내밀어가지고 저는 바로 그냥 오징어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분이 일부러, 물론 이제 그래 봤자 오징어가 되는 거지만 일부러 얼굴을 막 앞으로 내미시고 얼굴도 막 찌그러뜨리고 이러셔가지고 그 사진 열 몇 장을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분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굉장하시고 소탈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긴 했죠. 이제 나중에 인터뷰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회사에서는 인터뷰 활동이나 특히 또 저랑 인터뷰하게 되면 약간 또 사회적인 부분이나 민감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 전달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어준 총수가 만들었던 세월호 영화 그날바다에도 회사로 이제 오퍼를 넣었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얘기는 안 전해주죠. 근데 이제 어떻게 전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오퍼가 왔었다고. 그래서 이분이 김수영 배우한테 김총수 전화번호 좀 달라고. 이제 이런 거는 거절하더라도 직접 전화를 해서 거절하는 게 예의인 것 같다라고 해서 김총수 번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수영 배우는 번호를 알려주면서 저 직접 전화해서 거절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정우성 배우가 김어준 총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통화가 되자마자 두 사람이 그냥 웃기만 했답니다. 그냥 깔깔깔깔깔깔 그래가지고 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손석희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 정의로운 일을 하거나 언론인들 이런 분들을 되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로 나레이션 하겠다라고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거 안 하시면 좋은데 이런 상황인데 이분은 이제 또 그거를 하신다고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 잘 안 전해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희성 배우님한테 요청을 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대담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이 페이퍼에 실린 이겁니다. 두 분이 이제 그날 이제 뒤풀이 때도 봐서 정말 이분은 연예인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얼굴 천재라고 하는 이유를 그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연예인들이 다 계신데 뭐 제가 이분에 대한 뭐 호감이나 존경심이 커서 그런지 뭐 다른 분들이 잘 안 보이고, 특히 뭐 여배우들도 계시는데 다른 분들이 잘 안 보이고 정우성 배우님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졸졸 못 쫓아다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두 분이 대담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우성 배우님을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냐면, 혹시 작업을 같이 하고 싶은 감독님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그런 게 별로 없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워낙 뭘 갖고 싶었거나 이런 게 희망이 많이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안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됐던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뭐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받았던 뭐 어떤 상 같은 것도 잘 기억을 못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대중들한테 많이 노출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검색을 해보거든요. 누가 내 욕을 했나, 아니면 누가 내 칭찬을 했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자기는 한 번도 이제 그 검색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백상예술대상인가에서 사회를 보던 이제 박보검 씨가 예전에 상을 한번 백상예술대상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자기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답니다. 내가 이거 받은 적이 있나 그랬더니, 영화로는 받은 적이 없고, 이제 아스팔트 사나이로 백상예술대상을 이제 신인상인가를 받은 거를, 이게 이제 생각나더라.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자기 이름을 검색해 봤을 정도로 별로 이제 자기 과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애착이 없으신,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데도 이분도 자기 나름의 외로움과 이런 게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분 액션 연기가 또 워낙 뛰어나지 않습니까? 잘생긴 분들은 참 보면 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폄하되고, 잘생긴 사람은 연기를 좀 못한다 이런 약간 편견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뭐 친구에서 장동건 씨 연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정우성 배우도 얼마 전에 대종상 연기상도 받을 정도로 또 이제 연기력 인정받고 계신데, 그러니까 액션하면 정동 이제 무술 감독께서 최고의 액션 배우는 정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수라에 같이 나왔던 주지훈 씨가 이제 컷하고 나면 그 전에 이제 자기는 동선을 까먹고 있는데, 정우성 배우가 그 동선을 다 기억했다가 아까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연기를 편하게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또 기억력이 좋으시고, 또 본인 액션에 대해서 천착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구미호 때 대역이 와가지고 스턴트맨이 와서 택시에 치이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찍고 나서 다쳤는지 쩔뚝쩔뚝 걷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게 마음이 아파갖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다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연습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액션에 맞는 몸이더라 이런 좀 있었고요. 또 좀 배우로서 이제 고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 놈놈놈 같은 경우에 김진훈 감독님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때 촬영 현장에서의 섭섭한 기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병헌 배우가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을 때라, 이병헌 배우가 오면 그때 이제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자기는 계속 거기에 그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좀 뭐 스케줄을 먼저 빼가지고 이병헌 배우를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배우로서 이제 섭섭함 같은 게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보면 이제 말 타고 가면서 장총을 막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자꾸 이제 김지훈 감독이 약을 올리셔가지고, 그거 어려울 텐데 안 될 텐데 그래갖고, 사실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 낙상을 당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거기서 총을 돌린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위험한 연기인데, 좀 오기 같은 게 생겨서, 그래 안 된다고? 그럼 진짜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해가지고 정말 이제 그 영화는 이렇게 멋져도 안 볼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캐릭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약간 섭섭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일랑으로 이제 다시 김지훈 감독하고 영화를 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자기가 약간 우울하고 힘들 때 현장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근데 이분은 보니까 스태프들하고 그렇게 이제 뭐 다 배우들은 다른 배우들은 뭐 그런 배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장면 끝나고 나면 나는 뭐 내 차에 가서 쉬어야지 뭐 이런 배우도 많은데 자기는 이제 그러면 이거는 배우는 내 현장이라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늘 이제 스태프하고 같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스태프들도 당연히 이 배우는 우리를 존중하는구나라고 좋아하고 근데 그때 위로해준 스태프들을 생각하니까 야 내가 옹졸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도 참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영화 촬영을 이제 수락을 하시고 그때 뭐 어떻게 보면 강동원, 한효주 투톱이고 이분은 세 번째 이름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조연에 가까운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맡아서 연기를 해주시고 이런 분들을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진짜 사람들이 왜 이분을 유인전에 나올 만한 분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국제난민기구 친선대사로 계신데 이분은 정말 진짜 뭐 1년에 일정 기간은 시간을 빼서 기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이제 남들이 있는 지역에 또 가서 이제 활동을 이제 친선 활동, 봉사 활동 같은 걸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 이제 기구인들 관계자분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걸 봐도 굉장히 진정성을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이분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분이 머리가 본인 스스로도 제가 기억력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너스레를 떠셨는데 이분이 머리가 진짜 좋구나라는 이걸 제가 확인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책을 이제 난민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내시고 국제도서전에 뭐 올해 첫 책이라는 컨셉으로 10권을 뽑는데 이 책이 이제 선정이 돼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는데 저도 이제 이분한테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회사의 얘기를 하면 이렇게 큰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연결을 안 해주시는 건지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와, 강연을 하는데 수천 명이 이제 줄을 서가지고 강연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회를 하긴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번호표를 이제 아침에 간 사람부터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배부해가지고 500명한테만 사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을 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아침 일찍 좀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400 몇 번째 번호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미리 이제 사인회에서는 이름 같은 걸 받거든요. 이제 저기 포스트잇에다가 이름 적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딱 그런데 제 순서가 돼가지고 딱 앞에 섰는데 이분이 사실은 뭐 저를 2번밖에 못 봤으니까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 그거 어수선한 현장이거든요. 굉장히 어수선한 현장이랑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름을 쓱 보시더니 저를 쳐다보고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작가님 제가 사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덕담이지만 이분이 날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쉽지 않은 적이라는 게 그분보다 더 많이 뵙거나 술자리에서 만났던 분도 의외의 자리에서 못 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당대의 천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의 자리에서 제가 딱 사실 지승호 얼굴도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딱 이름만 보더니 딱 그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분의 정말 이 기억력도 대단하시고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애티튜드나 진심이 없으면 그런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연예인들이 이제 무당하고 팔자가 비슷하다고 그러고 기가 엄청 세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출발 드림팀 이런 거 보면 막 전직 국가대표랑 운동을 같이 하는 게임을 하는데 막 안 진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30kg 빼고 나면 다이어트 책을 쓰는데 이분들은 영화 들어가면 30, 40kg 찌웠다가 그 다음 영화 들어가면 또 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물론 입금만 되면 다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뭐 입금만 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어떤 감독님한테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그 박성훈이라는 배우가 이제 무당 관련된 역할을 맡게 돼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이제 무당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무당이 박성훈 배우를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갖고 아니 잠깐 나오시라고 얘기 좀 하시자고 뭐 그랬는데 아니 우리 저기 그 신령님께서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신다. 지금 나보다 더 기가 센 사람이 와서가지고 기가 빨릴 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연예인은 참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아침부터 줄을 서서 사인을 받았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인을 받기 위해서 사인을 일단 이렇게 받긴 했습니다. 이 지승호 작가님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셨는데 사인을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갔는데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인터뷰 요청하는 걸 까먹고 다시 그냥 또 돌아오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정우성 배우님의 측근분이시거나 관계자분들 계시면 지승호가 간절히 인터뷰를 원하고 있다라고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뭐 술자리에서 뭐 또 인터뷰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그 또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 기억하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고요. 언젠가는 다시 한번 뵙고 좀 더. 근데 또 마침 또 김희성 배우님도 저를 칭찬하면서 아마 지승호랑 인터뷰하고 나면 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자기 한 권 정도 분량으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옛날 일기장을 들춰보듯이 옛날 기억들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시간 내에서 인터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번쯤은 여유가 되실 때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는 게 좋겠죠. 지금 점점 횡설수설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정말 더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그게 큰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